연관된 사안이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사실 연말정산 개편이 발표된 이후에 그 내용보다도 정부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설명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월급쟁이들 불만을 더 증폭시킨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말정산 최종 결과가 나온 지금까지도 정부의 그런 태도가 별로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애초에 2013년도 연말정산 개편할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두 번째는 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 과세 기반 확대라는 것은 다름 아닌 면세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면세자들을 축소하겠다 이런 목표였습니다. 근데 제가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3년도 연말정산 개편 이전에 전체 근로소득자의 31.2%이던 면세자가 2013년도 연말정산 개편으로 인해서 45.7%로 늘었어요. 그러면 애초 연말정산 개편의 취지가 무색해진 겁니다. 근데 연말정산 최종 결과가 나오고 지난번에 여야 의원님들한테 자료까지 만들어서 보고할 때 기재부가 여전히 이런 내용을 쏙 뺐어요. 이 국세청에서 오늘 자료 받아보기 전까지는 기재부 누구로부터 이런 설명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소득세제,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가장 큰 문제가 이 과도하게 많은 면세자들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기재부에서 해왔는데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연말정산 개편한다고 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보완대책 마련해가지고 지금 소급입법 하겠다고 하는데 그 소급입법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소득세법 개정안의 내용이 뭡니까? 세액공제 항목 신설하고 세율 올리는 거예요. 공제율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면세자는 더 늘어납니다. 50% 넘어갈지도 몰라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대책 없이 이 법안 상정해가지고 지금 면세점 여하가 가뜩이나 많다 그래서 그걸 바로잡겠다고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는데 그 세제 개편안이 오히려 면세자를 더 늘렸고 사회 보완 대책으로 그걸 더 늘리게 돼 있는데 도대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법안을 상정해서 논의를 해야지 아무 대책도 없이 지금 그동안에 기재부 스스로 문제라고 얘기해왔던 면세자 규모를 이렇게 훨씬 더 급증시키는 지금 사상 유례 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50%가 넘으면. 여기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지금도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법안 상정을 해가지고 논의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 부총리께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예, 왔다 갔다 할게요. 예, 유승걸 의원님. 이게 지금 안건 상정에 앞서서 여당 내의 소통이나 공유 부족으로 안건 상정을 보류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당 내부의 의원님들 간에 이 소통이나 공유가 부족한 다음에 지금 정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예정대로 안건 상정을 해야지 지금 이 안은 그럼 나중에 논의하자. 이건 사실은 야당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리고 지금 안홍철 사장과 관련돼서는 기간의 행적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투자공사법을 위반한 그리고 관련된 규칙을 위반한 그런 사항들이 감사 내용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건 제가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저는 사실은 이건 감사원 감사가 아니고 당장 투자공사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임원 해임 여부를 논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회를 해서 여당 의원님들 공유하시고 그리고 나서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의했는데 그걸 갖고. 예, 박범계 의원님. 이미 감사 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저는 이거는 감사를 넘어서서 당장의 투자공사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관련 법규의 위반 여부를 따져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미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내용은 부총리께서도 보셔서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대체자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KIC의 위탁자산 운용 세칙을 보면요. 대체자산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실무위원회 예비심의를 거친 이후에 현지실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심의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본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투자위원회에 앞서 이제 투자실무위원회가 검토를 해서 투자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리스크관리 전문위원회에서 리스크 심사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LA 다저스 투자건이 진행되는 걸 보면 이 투자실무위원회 예비심의도 열리기 전에 안홍철 사장이 미국에 가서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공사가 하는 해명은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투자가 진행된 거여서 그 이유는 다 적법한 절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전면으로 위탁자산 운영 세칙을 위반한 거예요. 투자실무위원회에 예비심의도 열리기 전에 사장이 독단적으로 가가지고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이 투자가 진행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홍철 사장은 그런 그 LA 다저스 대주주하고의 투자 계약 사항에다가 스스로 사항에 대해서 언론에 스스로 공표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 미주 동아일보에서 최초로 보도가 됐고 4월 8일날 그게 문제가 되니까 국내 언론을 불러가지고 그에 대해서 해명성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 보면 투자 전략까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상대방한테 패를 노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비밀유지 계약을 위반한 그런 어떤 그 문제도 책임도 따르게 되고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안홍철 사장의 그 미국 출장 관련 일정에 대해서는 처음에 자료를 제출을 안 했어요. 한 달이 지나서 엊그저께서야 그걸 제출을 했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거죠. 해명하는 거는 LA 다저스하고 맺은 비밀유지 계약 때문에 그 미국 출장 계획을 상세하게 제출할 수 없었다. LA 다저스 측에 양해를 받고서 그걸 제출했다. 어떻게 양해받았냐? 구두로 양해받았다. 애초에 미국에 간 것도 구두로 LA 다저스 측에 초청을 받았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구두로 받았다는 거, 초청받았다는 건, 내지는 그쪽에 양해를 받았다는 거 지금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공사법에 보면 이렇게 관련 그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 임원에 대해서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운영위원이시잖아요. 우리 장관도 운영위원이시고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운영위원이시고 지금 9명이 그 운영위원인데 9명 중에 3분의 1이 동의를 하면 임시 운영위원회 소집도 가능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이 진행 경과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르면은, KIC의 투자 대상이나 또 투자 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관여할 수 없도록 동의성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 공사 해명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투자 절차 개시 전 이 사장의 다저스 방문은 자산 매각 의사 타진 차원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 규정을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여기에 오늘 감사 의결해 주신 그 내용에도 보시면은 그와 관련한 감사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도 그 부분 적정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이게 언론 기사가 나가고 나서 해명을 지금 기재부에다가는 전혀 다른 해명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의원실에 전달하고 간 해명은 뭐냐면 이미 미국에 방문해서 다저스 대주주를 만났을 때부터 투자 절차가 진행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는 다 적법한 거다. 그런데 이 투자실무위원회 예비심사도 열리기 전에 사장이 독단적으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엄격하게 대체자산 투자에 대해서 절차를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장이 독단적으로 가가지고 비밀유지 계약 체결하고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도 거기서 당시에 가서 협의를 한 것처럼 이렇게 사후에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명백하게 관련 절차를 위반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말씀으로만 하실 게 아니고 지금 투자공사의 당연직 운영위원이시잖아요. 개별 투자권에는 기재부에서 감나라 배나라를 할 수 없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이 투자공사의 법규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관련 법규 위반이 있다면 감사원 감사 이전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1분 안에 끝낼 칼선. 네, 연말정산 결과 및 보완대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까 의사진행 발언 때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저는 이번 결과를 보면서 2013년도 세법 과정안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는지 저는 결과적으로 애초의 목적이 상실된 그런 연말정산 개편이었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세수를 좀 늘린 측면이 있고 또 우리 소득세제 내의 역진성을 일부 보완해서
고소득층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를 저소득층한테 유리하게 세액공제로 개편해서 세제의 누진도를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김영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동일 소득 내에서 가구 유형 특성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저는 그게 이번 연말정산 개편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 얘기는 순수하게 누진도가 강화됐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과세 미달자 수가 지금 2013년 그 연말 세제 개편 이전까지만 해도 한 510만 선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74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45%까지 늘었습니다. 이 알고 계셨습니까, 부총리님? 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보완 대책을 내실 때 네. 애초에 그 정부의 세제 개편안의 목표는 이 과세 기반 확대도 있었다고요. 당시 분명히 이게 있었습니다. 근데 과세 기반 확대는커녕 과세 기반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사후 보완책을 낼 때는 이걸 고려해서 내야 되는데, 지금 나온 사후 보완책은 세액공제 항목 신설하고 그다음에 세액공제를 높이면은 과세 미달자 더 늘어납니다. 얼마까지 늘어납니까? 네, 그 지금 대체로 추계로는 한 52%? 예, 보완대책 하면. 그러니까요. 사상 네. 최대로 지금 네, 과세 미달자가 예. 늘어나는 거고, 예. 이거는 우리 소득세제의 큰 문제라고 지적해왔던 과세 기반의 과세자가 52%고요. 예, 그러니까 40%까지 늘어나는 거죠. 그거 역시 사상 최대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 소득세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했던 과세 기반의 취약성을 오히려 더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왔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번 연말정산 개편에 애초에 세웠던 목적이 뭐가 달성이 됐냐는 거예요. 네, 의원님, 저는, 처음에 이제 의도했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한 것은, 소득세제 체계 내에서의 조세, 재분배 기능을 늘리겠다 하는 취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저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완대책을 하는 과정에서 5,500만 원 미만 소득자에 대해서 205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만은, 이것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지금 다른 수단을 가지고 그분들을 구제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다른 걸 하게 되면은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한 취지가 다른 분한테 모든 계층에 다 가기 때문에 소득세의 어떤 누진 구조, 이걸 약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본 데는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명목 소득이 조금씩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올라가면은 과세 미달자 비율은 점점 갈 것이다. 아니, 근데 보고 있습니다. 이게 30% 초반대로 내려갔던 면세자 비중을 일거에 50%까지 도로 후퇴시키는. 그는 본래 원안에 따르더라도 마찬가지로 46%까지 제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네. 소득공제 방식을 유지했으면은 384만 명 비중으로는 23.7%까지 떨어지는 걸로 지금 통계가 나와요. 아니, 제가 말씀 올리는 부분은 본래 원안 대비 이번 보완대책으로 인해가지고 되는 부분이. 그렇죠. 예. 그거는 3%밖에 늘지 않죠. 그러니까 원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안이 32%의 과세 미달자를 45%까지 올린 거 아닙니까? 근데 소득공제 방식을 그냥 유지했다면 그게 32%에서 더 떨어져서 23.7%로 과세 기반이 확대되는 건데, 지금 그러면 도대체 이 연말정산 개편의 목적이 세수 몇천억 더 거둔 것 이외에 우리 세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데 도대체 어떤 개선이 있었냐는 거예요. 아니, 의원님, 그래서 그때 세법 개정을 해주실 때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소득 세제 체제 내에서 소위 재분배 기능,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제도 자체의 취지에 대해서는 다 여야 할 것이 다 공감을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면세자 비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만은, 이 부분은 사실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게 세액공제다, 소득공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보완 대책을 이렇게 서둘러서 졸속으로 할 문제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가 있고, 근본적으로 우리 세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또 이게 졸속해서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또 면세자비 좀 더 올라가면 그거에 대한 보완이 또 이번 올해 연말정산, 올해 세제 개편 때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걸 소득세를 50%씩 면세자로 넘겨놓고 어떻게 이 세제를 유지해요? 그럼 그거 나오면 또 다른 문제가 뒤틀리고 저는 언제까지 세제 개편을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 법안이 상정됐고 내일 조사서가 잡혔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좀 이거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기재부에서도 올해 세제 개편안을 낼 때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부작용이 없는 혹은 덜한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좀 고민을 해주세요. 예, 저도 뭐 깊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지금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지금 납세자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세법을 빨리 좀 처리를 해주셔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많은 이해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예산 관련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기재부에서 하나도 지급을 안 하셨더라고요. 3월 5일 날 이게 출범했고 지금 시행령 문제가 있어서 사무처는 구성이 안 됐지만 대통령이 17명의 위원을 임명해서 회의도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한 푼도 지급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소위 발생하면 바로 즉각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조위 운영에 지장 없도록 그렇게 예산 조치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면 해수부 예산을 전용해서 기본 운영비를 쓰고 있어요. 청사임대로는 지금 내지도 못하고 있고 아니 기재부가 이거 예산 협의를 특조위하고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192억 원 정도 예산 요구안을 보냈는데 최근에 지금 기재부 예산실 세월호 대책 TF팀에서 특조위에 파견되는 해수부 직원한테 한 얘기가 앞으로 세월호 특조위 예산은 기재부와 해수부가 협의할 테니 특조위는 빠져라. 이게 맞습니까? 기재부 방침이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 요만하게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차관님 말씀해 보세요. 네. 앞으로 이 특조위 예산 관련해서 지금 잠깐만요. 제 질문 마칠게요. 특조위 예산 관련해서 특조위랑 협의하지 않고 해수부하고 협의할 겁니까? 특별조사위원회도 정식 직제이기 때문에 협의의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또 총리실에 지원위원회가 또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금 이거 협의 중에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시행령 관련해 가지고 직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비를 한꺼번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지금 기재부가 세월호 특조위하고 또 해수부하고 지금까지 예산 협의를 진행한 사항 그리고 앞으로 예산 지급 계획 이걸 좀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